아는 지인이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남들 다 힘들다는데 그 사람은 할만하다고 합니다. 거기 간 사람들도 손님들이 꽤 온다고, 자리 찬다고, 잘 된다고 합니다. 1년을 해도 손님들이 꽤 잘 온다고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1, 2년 차에는 그렇게 잘 되어 보일까요? 그리고 3년 차부터는 왜 그렇게 절반 이상 문을 닫게 되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로스터리를 운영하면서 8년 차로 달려가고 있고 세금은 현재 억 단위 이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하면서 원두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카페 사장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카페 창업을 예정하시는 분이나 카페를 오픈해서 1년 차, 2년 차 인 사장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내 미래에 어떤 그림이 드리우고 있을지 파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창업하고 3년 차부터 좀 어려워지는 이유,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세금입니다. 세금 중에서도 첫 번째로 부가세라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놓칩니다.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를 3,000원에 팔면은 그 영수증 빌지를 보면 2,727원, 부가세 273원이 찍혀 있습니다. 약 9.1%의 가격인데 그 부가세는 우리가 잠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으로 나라에 줘야 돼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내가 10잔, 뭐 한 달에 몇백 잔 이렇게 팔았다면은 그 판매한 금액의 일정 부분은 부가세로 나갈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금 중에 또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월에 직장인처럼 월에 3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끌어. 그러면 1년에 3,600만 원이죠. 3,600만 원은 세율 15% 구간입니다. 거기에 누진공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빼주는 거 있어요. 누진공제를 빼고 나면은 산출세액이 대략적으로 414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종합소득세를 그렇게 냈으면은 이 종합소득세에 따라서 또 세금이 새로 파생돼요. 그게 이제 지방소득세인데 이거는 내가 소득세를 낸 거에 10%를 내게 됩니다. 고로 41만 4천 원이 부가적으로 더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개인별로 공제, 노란우산,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럼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냈잖아요. 그 다음 1년 뒤 내년에 새로운 게 또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냈던 종합소득세에 따라서 이제 올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 두 가지가 올라가게 돼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9%였는데 2026년에 9.5% 이렇게 0.5%씩 올려가지고 2033년에는 13%까지 올라갈 예정이에요. 만약에 내가 연소득 아까 월에 300만 원씩 해가지고 3,600만 원의 1년간의 수익을 얻었다면은 이 소득의 9.5% 아니면 뭐 또 시간이 흘러서 10%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1년이 지났지만 360만 원이 청구가 날라오는 겁니다. 건강보험은 2026년 기준으로 7.19%예요. 연에 3,6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만 259만 원이 날라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작년에 전년도에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날라오게 됩니다. 다시금 정리를 해볼게요. 부가세, 내가 판매한 금액들의 9.1%는 사실상 내 돈이 아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부가세를 1억 가까이 냈습니다. 아무래도 원두의 종목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폭탄처럼 쏟아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거가 발생할 줄 모르고 와 통장에 1억이 쌓였네? BMW 5 시리즈 뽑고 좀 욕심내볼까? 이러고서 포르쉐 뽑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 두드려 맞을 금액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겠죠. 또 두 번째,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냈다면은 거기서 지방소득세로 10%가 더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올해 9.5%예요. 내년이면 10% 될 거고요. 33년까지는 13%가 될 겁니다. 거기에 건강보험료 7.19%까지 더 올라갑니다. 근데 사업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의 4대 보험값을 사업주가 반을 대는 거잖아요. 직원 각각마다 4대 보험의 절반 분량을 사업주가 다다다다당 더 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세금들이 1년차, 2년차 때는 잘 보이지가 않아. 왜? 맨 처음에 내가 카페를 오픈하면은 사용하는 금액들이 많아지죠.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갔을 테고 의자, 가구, 스피커 그 밖에 자잘하게 장비들을 사면서 비용 처리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오픈을 했다? 쓴 돈이 커. 번 돈보다도 쓴 돈이 꽤 많아. 그 다음 연도에 세금이 왕창 터지지는 않겠죠. 오히려 1년차 사장님들은 환급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2년차 스무스하게 지나갔다가 3년차가 되고서 어느 정도 매출이 오르고 이제 세금 비용 처리할 것도 많이 줄어들면서 이 세금의 폭탄, 늪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1, 2년 차 때는 보이지 않다가 3년 차 때부터 몰려오기 시작한다. 되게 애매한 게 이 사업의 성과를 내가 1, 2년 차에 낸 걸 3년 차에 청구서가 날라오는 느낌? 직장인들은 세후 아니면 실수령액이라는 게 있지만 사업자에게는 청구서가 올 예정입니다. 세무과. 결국 내가 카페를 오픈하고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 사업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어. 근데 이 5천만 원이 순수하게 내 돈이 아니라 실상 이 안에는 내 돈이 아닌 것들이 꽤 많이 들어있는 거죠. 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좀 장사가 잘 돼가지고 당기순이익이 1년에 1억이 됐다. 1억이면은 세율 구간으로 35%입니다. 거기에 누진공제까지 빼면은 1956만 원이 순수하게 종합소득세로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종합소득세 낸 거에 10%가 또 부과된다고 했었잖아요. 195만 6천 원이 또 10%로 그렇게 지방소득세로 나오게 돼요. 거기에 국민연금 10%, 건강보험 7.19%,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번 돈의 37, 8%가량이 일단 기본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체크 안 한 거 있습니다. 또 부가세 안 나갔어요. 부가세까지 나가다 보면은 정말 어마무시한 세금들을 3년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맞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카페 할 때 되게 이 현타처럼 느껴졌던 게 통장의 금액이 계속 제자리인 거야. 이거 냈다가 벌었다, 냈다가 벌었다. (3년) 차부터 힘들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대출 원금 상환이 오기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도 2년 거치하고 원금 상환을 시작합니다. 은행 대출도 뭐 제가 지금 은행 대출을 다량 끌고 있는데 신용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신용보증 대출 받은 게 1년 거치예요. 그리고 나머지 은행 대출들은 또 2년 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장하고 연장하는 것도 방법인데 대부분의 이렇게 내가 돈을 끌어다 썼다, 대출을 끌었다 이런 애들이 2년 거치, 그 다음부터 원금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자와 원금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3년 차부터 이제 본 게임 시작된다라는 느낌이죠. 실제로 폐업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라는 설문조사에서 대출금 상환이 45.5%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어지는 이유 세 번째, 설비, 장비들이 감가되고 AS가 시작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예로 들어보면은 머신 속에는 정말 그 스케일이라는 찌꺼기들이 자글자글 끼기 시작하거든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 분해해가지고 이거 청소하는 과정을 오버홀이라고 해요. 저도 예전에 오버홀 작업을 했을 때, 달라코르테 머신을 했을 때 몇 년 전이야? 한 3, 4년 전이지만 그때 당시 가격으로 180만 원가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버홀 할 바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바꾼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라인더도 칼날이라는 게 소모품이에요. 그 안에 콘덴서라는 부품도 소모품입니다. 얘네들도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일례로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로스터리다 보니까 로스터기는 드럼이 굴러가잖아요. 이 드럼을 잡아주는 축이 있겠죠. 이 드럼을 돌려주는 드럼 모터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드럼 모터라는 것도 소모품 개념이더라고요. 그거 이외에도 로스터기에는 온도 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모품처럼 닳기 시작하거든요. 온도 센서가 이렇게 있으면은 콩을 이렇게 온도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찌꺼기가 쌓이고 체프가루가 쌓이고, 저희는 얼마 전에 그렇게 드럼 모터를 하나 갈았는데 로스터기에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제빙기에서는 컴프레셔, 그리고 제빙기 속에 있는 펌프 같은 애들이 중간중간 말썽을 부리면서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 카페를 오픈하고 제빙기를 중고로 했다 보니까 카페 오픈하고서 몇 달 만에 제빙기가 딱 스탑되는 거예요. 컴프레셔가 나갔대. 오픈하자마자 거기에 45만 원이 나갔습니다. 하루에 매출이 10만 원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45만 원을 제빙기에 쏟으라니. 그리고 3년 차부터 힘들어지는 이유 네 번째는 사장님의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맨 처음에 카페를 오픈했을 때는 내 카페가 제일 트렌디했어. 많이 돌아다녔거든 보면서.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고서부터는 그 트렌드라는 게 바뀌게 되고 사장님은 잘 돌아다니지 않으면서 지금 바깥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좁아집니다, 시선이. 오픈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남들에 비해서는 막 열심히 찾아보고 다니고 이래서 정보에 우위가 있었어. 아, 카페를 하면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메뉴를 해야 되고 이런 인테리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근데 오픈하고 나서부터는 뭐 매장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잖아요, 돌아다니기보다는. 결국 이러면 정보의 우위에서 밀려나고 후발주자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나는 그 카페 안에 있어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카페가 새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진짜 식겁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리. 세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1, 2년 차 때에 모인 이 돈들이 순수하게 모인 돈들이 아닙니다. 지금 통장에 좀 돈이 쌓였다고 해가지고 당장 이 돈을 써서 뭐 재투자라는 좋은 명목 하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 통장 안에 붕 뜬 돈이 얼마인지, 실질적으로 내가 갖춘 현금이 얼마인지 이거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업체를 운영하지만 중간중간 그 작업을 해주거든요. 세금으로 나갈 돈 혹은 정말 내 통장에 있지만 내 돈이 아닌 금액들, 이 금액을 분류하고 정말 순수하게 지금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를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해줘요. 이 감도를 보고 있어야 내가 장비를 어떤 거를 더 살지, 어떤 거에 더 재투자를 할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출을 받았다라면은 이 대출을 원금 상환하는 플랜까지도 내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요. 원금 상환이 시작되자마자 내가 내 업체가 죽을 판국이다 라는 플랜으로 가면은 절대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장비 관리 방법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도 워낙에 장비를 많이 사서 하는 업체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때그때 문제 생기고 맞닥뜨리면서 공부해봐야 돼. 또 감가상각비는 꼭 회계 작업에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인테리어 한 거, 어떠한 장비를 산 거, 아니면 만약에 내 건물에서 한다 하면은 내 건물에 들어갔던 그런 감가상각비들, 이런 거는 세무 쪽에다가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업종별로 저같이 이제 로스터리의 제조업이랑 어떤 커피 전문점이랑 이 감가상각의 기간이 또 다르게 먹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비를 뭐 3천만 원짜리를 쏟아 부었다. 그럼 이 3천만 원짜리를 뭐 5년의 감가를 잡는지 7년의 감가를 잡는지 이런 거를 다달이 쪼개가지고 내가 매출 회계를 계산할 때 그 값을 꼭 넣어서 수익이 정말 나오고 있나 아니면은 감가까지 했더니 지금 마이너스인가, 이 감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갇혀있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또 솔직히 그냥 알려드리자면은 저도 계속 시선을 바깥으로 더 많이 보기 위해서 거래처 카페를 다니는 것도 있지만 저는 다음 주에 또 어떤 지역을 가가지고 거기에 4일 동안 숙박을 잡아놓고 그 지역 일대의 카페를 다 돌아다닐 거거든요. 좀 이름 좀 있다는 카페들. 물론 이런 시간 내는 게 힘들어요. 그 시간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잡는 것도 힘들고. 근데 이렇게 그나마 돌아다니고 봐야 내가 되게 정보에 뒤처진 후발주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카페를 오픈하실 분들이라면은 나는 이때 좀 쉬는 텀을 만들어야겠다,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텀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플랜으로 사업 계획을 짜시고, 운영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내가 매장 밖을 좀 나와서 있을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화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로스터리를 7년, 8년 차로 달려가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마주하다 보니까 결국 규모를 떠나서 10년, 15년, 20년 하신 분들은 와, 진짜 그냥 리스펙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인데 나는 3년 차, 5년 차, 10년 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예비 창업자 혹은 1, 2년 차 사장님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고 1년 차, 2년 차 사장님들이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